미 보건당국이 부스트샷의 대상을 모든 성인으로 확대했습니다. 뉴욕시는 가정방문 백신 접종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뉴욕시에 4만 개가 넘는 일자리가 추가되었습니다. 뉴저지 한인회에서 김치의 날을 선포했습니다. 추수감사절이 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식품 가격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 11시 뉴저지 한인회에서 제30대 뉴저지 한인회전 후보자들의 토론회 및 정견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뉴욕 플러싱에 거주하는 한인 남성이 차량 절도죄 혐의로 체포되었다가 풀려나자마자 또다시 범행을 저지러 다시 체포되었습니다. 위스콘신주 워크쇼에서 열린 성탄절 퍼레이드에 SUV 차량이 돌진해 5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한국은 넷플릭스 시리즈 지옥이 오징어 게임을 제치고 공개 하루 만에 전 세계 1위에 올랐습니다. 뉴 밀레니엄 뱅크에서 SBA 론 빅 프로모션을 실시합니다. 첫째, 클로징 기준 융자 금액 3%의 SBA 보증 수수료를 면제해드립니다. 둘째, 향후 3개월 동안 원금과 이자를 대신 내드립니다. 셋째, 최소 10% 다운으로 건물 구입과 융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내용은 SBA 승인을 대상으로 하며 모든 대출자가 자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 혜택은 2021년 9월 30일까지이며 SBA에 의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기타 약관과 조건이 적용되며 프로그램과 약관과 조건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FDIC 멤버 앤 이퀄 하우징 렌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환입니다. 지난 주말 미 식품의약국 FDA와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18세 이상 모든 성인을 대상으로 부스트샷 접종을 승인했습니다. 뉴욕시는 부스트샷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가정방문 백신 접종 등 시민들이 쉽게 백신을 맞을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 김문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오늘부터 18세 이상의 모든 성인은 화이자, 모더나, 존슨앤존슨 등의 백신을 추가 접종할 수 있습니다. 화이자 및 모더나 백신을 2회 접종 후 6개월이 지났을 경우 추가 접종할 수 있습니다. 존슨앤존슨 백신은 1회 접종 후 2개월이 지난 경우 추가 접종이 가능합니다. 부스터샷은 자택, 팝업밴, 교회, 지역 약국, 지역사회 건강클리닉 등 여러 장소에서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부스터샷 접종을 원하면 뉴욕시가 운영하는 877-VAX4NYC에 전화하거나 뉴욕시의 백신 접종소 찾기 웹사이트에 들어가 가장 편리한 접종 장소와 원하는 부스터샷의 종류를 선택해 예약하면 됩니다. 나이가 많아 거동이 불편하거나 장애가 있을 경우 가정방문 백신 접종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가정방문 간호사를 통해 백신을 맞을 수 있습니다. 부스터샷은 1, 2차 때 접종한 것과 다른 백신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2차 때 화이자 백신을 접종했지만 부스터샷으로 모더나 백신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혼합 백신은 단일 백신보다 더 강한 면역 반응을 일으킨다는 몇 가지 증거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뉴욕 시장실에 따르면 지금까지 뉴욕시에서 추가 접종을 받은 사람은 73만 2천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뉴욕시의 코로나19 감염 건수는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현재 일일 평균 감염 건수는 1,287건으로 2주 전보다 31%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기간 평균 입원 건수는 12% 감소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주에 4만 개가 넘는 일자리가 추가되었습니다. 특히 뉴욕시는 지난 9월 이후 최대 폭으로 증가했는데 전국 평균의 2배 수준입니다. 김경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18일 뉴욕주 노동국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10월 뉴욕주에서는 4만 3,900여 개의 일자리가 추가되었습니다. 뉴욕시의 일자리는 4만 200여 개 증가했습니다. 뉴욕시의 경우 지난해 9월 이후 1년여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한 것입니다. 또한 증가율은 1.99%로 전국 평균인 1.06%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실업률은 9월 대비 0.4%포인트 하락하여 9.4%를 기록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지난 8일 미국이 백신 접종을 완료한 외국인 관광객의 방문을 허용하면서 관광산업이 활성화된 것을 일자리 증가의 한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브로드웨이 뮤지컬, 스포츠 경기 등이 다시 재개되어 경제가 활성화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공연 예술 분야의 일자리는 10월에만 5,300개가 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침체된 경기가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닙니다. 지난 10일 비즈니스 그룹 파트너십 폴 뉴욕시티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맨해튼의 근로자 중 70%가 아직 재택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18일 더 나은 뉴욕 만들기 연합 행사에서 캐시 호철 뉴욕 주지사는 뉴욕의 직장인들이 하루빨리 사무실에 출근하길 바란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한 누리꾼들의 의견은 분분합니다. That in the days after New Year's, that we say everybody back in the office, you can have a flex time, but we need you back at least the majority of the week. 한편 지난 20일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식료품 지원 사업인 놀리시 뉴욕 프로그램을 연구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주정부가 운영하는 푸드뱅크를 통해 재고가 된 농산품을 사고 필요한 주민들에게 식료품을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KBTV 뉴스 김경선입니다. 뉴욕 김치의 날에 이어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에서도 김치의 날이 선포됐습니다. 현장에 안지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22일 뉴저지 한인회관에서 팰리세이드 파크 김치데이 선포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선포식에는 손한익 뉴저지 한인회장과 미셸 송 김치의 날 조직위원회 위원장 및 크리스정 팰리세이드 파크 시장 등 뉴저지 일원 관계 단체장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크리스정 팰리세이드 파크 시장은 김치는 3,000년부터 시작된 한국의 전통 음식이며 이를 만들고 공유하는 전통은 유네스코에 등재된 우리의 무형문화유산임을 강조하며 김치의 날을 선포했습니다. 또한 팰리세이드 파크 김치데이 선포식에 김치를 협찬한 김치 프라이드의 제임스 리 대표는 한류와 맞물려 김치를 즐기는 미국인들의 숫자도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이 시점에 미주 여러 지역에서 김치데이가 제정되는 것에 한인으로서 자부심을 갖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한인들만 먹는 그런 김치였던 것을 이제는 많은 미국 사람들 또 주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좋은 또 기회가 된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앞으로 더욱더 이 김치가 정말 저희 한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미국 사람들 또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음식으로 또 건강한 음식으로 정말 기억되고 이렇게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뉴저지 한인회 손한익 회장은 팰리세이드 파크의 김치데이 선포식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전 뉴저지, 더 나아가 전 미주에 걸쳐 김치데이가 선포됨으로써 김치와 한국 전통 문화의 우수성이 알려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김치의 날을 제정한 것은 한인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캘리포니아주가 처음입니다. 지난 5월 가주의 최석호 하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에는 김치의 기원과 역사, 다양한 효능 외에도 미국에서 김치의 인기 상승에 따른 수요 증가 등 김치의 우수성 및 한국이 종주국이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치의 날인 11월 22일은 배추와 무 등 주재료에 소금과 양념, 채소, 젓갈을 비롯한 다양한 재료 하나하나가 어우러져 22가지 효능을 낸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안지영입니다. 미국 최대의 명절인 추수감사절이 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추수감사절과 관련한 물가 상승이 최근 다루고 있습니다. 보도에 안지영 기자입니다. 미국 최대의 명절인 추수감사절 주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팬데믹으로 경직됐던 작년과는 달리 올해는 백신 접종으로 인한 코비드 제한이 완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가족과 친구를 방문하기 위해 여행에 나설 예정입니다. 특히 뉴저지의 경우 주민들의 90% 이상이 자동차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뉴저지의 휘발유 가격은 1갤런의 평균 가격이 3.45달러라고 호텔 및 여행 전문 예약업체 AAA는 보고합니다. 전국적으로 평균은 갤런당 3.41달러로 뉴저지 평균 가격보다 약간 낮습니다. 비행기로 이용하는 여행객의 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AAA 미드 아틀란틱의 매니저 트레이시 노블은 항공 여행이 전년에 비해 눈에 띄게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The biggest surprise was the jump year over year in air travel. Air travel numbers are up 80% compared to last year. 한편 매년 추수감사절 만찬 비용을 조사하는 미국 농민연맹이 최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10인분 식재료 구입 비용은 53.31달러로 전년 46.90달러보다 약 14%가 올랐습니다. 관계자들은 공급난으로 제때 물건이 공급되지 않다 보니 추수감사절 전통 요리 재료들의 재고가 급감, 소매업들의 재고 확보에 비상이 걸렸으며 전통 요리 대신 대체 요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추수감사절 대표 음식인 터키는 16파운드가 23.99달러로 전년 대비 4.60달러 증가했습니다. 올해 추수감사절에는 그간의 백신 접종으로 팬데믹 국면이 완화되면서 CVS, 스탑앤샵, 월그린 등의 유명 소매점들과 홀푸드 마켓 등의 대형 매장들은 블랙 프라이데이와 사이버 먼데이 쇼핑을 준비하기 위해 추수감사절에도 문을 열 예정입니다. 하지만 일부 매장은 추수감사절 당일 영업시간 변경 또는 영업을 하지 않으니 방문 전 해당 점포에 문의가 필요하겠습니다. KBTV 뉴스 안지영입니다. 12월 9일 실시되는 제30대 뉴저지 한인회장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의 토론회 및 정견 발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안지영 기자가 전합니다. 12월 9일 실시되는 뉴저지 한인회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가 23일 11시 뉴저지 한인회관에서 열립니다. 내일 토론은 각 후보의 참가인 4명으로 제한되고 발언권은 진행자와 후보 그리고 패널 간의 발언만 허용됩니다. 패널로는 2명의 언론인과 과거 뉴저지 한인회 선관위원장이었던 월드옥타 손옥인 회장과 네일협회 손종만 회장이 참여합니다. 각 질문의 발언은 두 후보가 동일한 조건이고 질문당 3분의 답변 기회가 있습니다. 선관위는 패널의 질문에 대한 답변도 후보의 자질 중에 하나라는 패널들의 의견에 따라 질문은 사전 공개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편 선관위는 뉴저지 한인회장 선거에 투표권을 가진 주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일반인의 참가는 제한하지 않기로 했으나 질문권 없이 진행됩니다. KBTV 뉴스 안지영입니다. 차량 절도죄로 수배되었던 뉴욕 퀸 플러싱 거주 한인 남성이 플로리다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그런데 풀려나자마자 교도소 직원의 차를 털어 또다시 체포되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경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플로리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0월 9일 뉴욕 플러싱에서 거주하는 57세 한인 김정수 씨는 플로리다 I-95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연루되었습니다. 사고 현장에 출동한 플로리다 경찰은 김정수 씨가 운전하고 있던 차량이 플로리다주 할리우드에서 도난당한 차량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김정수 씨가 이미 뉴욕 검찰로부터 차량 절도죄와 무단 침입죄로 수배자 명단에 올랐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하지만 뉴욕의 퀸즈 경찰청이 수배를 해제하면서 그는 체포 4시간 만에 풀려났습니다. 브러바드 카운티 경찰은 성명에서 그렇게 놀랄 일은 아니지만 퀸즈 경찰청으로부터 김정수 씨를 더 이상 인도하지 않을 것이며 영장을 철회해달라고 통보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김정수 씨는 풀려난 직후인 새벽 2시 40분경 범죄를 또다시 저질렀습니다. 자신이 방금까지 수감되어 있던 교도소 주차장에서 교정국 직원의 차량을 털어 약 4달러의 현금을 훔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김정수 씨는 차량 절도와 체포불응 등의 혐의로 브러바드 카운티 교도소에 재차 수감되었으며 보석금은 1만 1천 달러로 책정되었습니다. 브러바드 카운티 경찰 측은 우리는 뉴욕과 달리 김정수 씨를 쉽게 봐주지 않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김경선입니다. 어제 위스콘신주 워키쇼에서 성탄절 프레이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SUV 차량이 프레이드를 향해 돌진하여 시민들을 숨지게 하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김경선 기자입니다. CNN 등에 따르면 한 SUV 차량이 어제 열린 워키쇼의 성탄절 퍼레이드에 끼어들어 군중들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이로 인해 최소 5명이 숨지고 40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부상자 중 상당수는 미성년자로 밝혀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빨간색 SUV 차량이 무서운 속도로 퍼레이드 현장을 통과합니다. 차량은 그대로 퍼레이드 참가자들과 군중들을 향해 돌진합니다.
흥겹게 퍼레이드를 즐기고 있던 시민들은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혼비백산이 되었습니다. 퍼레이드는 중단되고 경찰은 빠르게 현장에 출동합니다. 경찰은 현재 해당 사건이 일어난 도로를 24시간 폐쇄하고 사망자들의 신원을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The vehicle struck more than 20 individuals. Some of the individuals were children, and there were some fatalities as a result of this incident. We will not be releasing information on fatalities at this time while we are working on notifying the family members of the deceased. 또한 경찰 측에 따르면 용의자는 39세 데릴 브룩스로 지난 5일 공무집행방해죄, 폭행죄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다가 풀려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We're no longer looking for a suspect vehicle. We do have a person of interest in custody at the moment, but this is still a very fluid investigation. 해당 사건 관련 영상은 누리꾼들에게 화제가 되어 각종 매체에 퍼지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경선입니다.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이 지난 주말 전 세계 1일 시청률 차트에서 2위로 밀려났습니다. 오징어 게임을 제치고 1위에 오른 작품 역시 한국 드라마 지옥입니다. 김경선 기자입니다. 한국의 넷플릭스 시리즈 지옥이 11월 19일 처음 공개되었습니다. 그런데 공개 하루 만에 넷플릭스 시리즈 부문 전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오징어 게임이 공개 6일 만에 1위를 차지한 것을 앞선 성과입니다. 시청률 집계 사이트 플릭스페트롤은 전 세계 넷플릭스 TV 프로그램 중 지난 24시간 시청률 순위에서 작품 지옥이 전 세계 1위를 기록했다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2위는 또 다른 한국의 드라마 오징어 게임으로 한국의 작품이 나란히 전 세계 1, 2위를 차지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또한 지옥은 공개 직후 한국, 벨기에, 홍콩, 자메이카, 멕시코 등 무려 24개의 국가에서 1위에 올랐으며 인도, 프랑스, 브라질 등에서 2위, 미국, 캐나다, 터키 등에서 3위를 기록했습니다. 드라마 지옥은 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하늘에서 지옥행을 선고하고 지옥에서 사자가 찾아가 목숨을 앗아가는 초자연적 현상이 일어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초자연적 현상을 설명하려는 종교단체와 사망사건의 진실을 파헤치려는 이들의 긴장감 있는 대치 상황과 화려한 액션으로 드라마에 재미를 더했습니다. 드라마 속 종교단체인 새진리회의 초대이장 정진수 역은 배우 유아인이 맡았습니다. 이 외에도 김현주, 박정민 배우 등이 출연했습니다. 또한 작품 지옥의 감독인 연상호 감독은 최계석 작가와 함께 원작 웹툰을 집필했고 이번 시리즈의 연출 및 각본을 맡았습니다. 연상호 감독의 이전 작품으로는 큰 흥행을 기록했던 웹툰 원작의 영화 부산행 등이 있습니다. KBTV 뉴스 김경선입니다. 뉴저지주 레오니아 경찰국은 지난 토요일 새벽 교통사고로 한 명이 사망한 사건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새벽 4시 45분경 레오니아 경찰은 노드호프 드라이브 근처 리치랜드 테라스의 나무에 차가 충돌한 후 불이 났다는 신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경찰관과 소방관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차량은 화염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화재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차 안에서 숨진 운전자가 발견됐고 이외 동승자는 없었습니다. 피해자의 신원은 아직 조사 중입니다. 경찰은 충돌 사고 직전 포트리의 존스로드에서 과속하는 차량 2대가 찍힌 CCTV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수사관들은 도주한 나머지 한 대의 차량 탑승자들을 중점에 두고 수사에 착수했으며 이 사건에 관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은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뉴저지주 변호사 시험위원회가 지난 16일 발표한 2021 7월 변호사 시험 합격자 명단을 토대로 한인 추정성 씨를 분류한 결과 한인 합격자는 전체 합격자 662명 중 1.9%에 해당하는 13명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9월 시험을 통해 배출됐던 한인 변호사 6명보다 7명 많은 숫자입니다. 변호사 시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7월 치러진 이번 시험에는 총 1,131명이 응시해 약 58.53%의 합격률을 기록했습니다. 합격자 명단은 변호사 시험위원회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가 겨울철 저소득층 가구를 위한 난방비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라며 수혜 가정에 신청을 당부했습니다. 난방비 지원 프로그램은 올해 가구당 연 최대 751달러를 지원하며 선착순으로 지급합니다. 신청 대상은 4인 가구 기준 월 총소득 5,249달러 이하, 연간 총소득 62,983달러 이하입니다.
신청자들은 렌트비에 난방비가 포함됐다는 건물주 편지, 지난 4주간의 소득 명세서, 은행 계좌, 소셜 시큐리티 카드 또는 여금 수표 복사본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아울러 뉴욕 주민들은 노후화로 난방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 난방기구 수리 교체 프로그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내년 1월 3일부터는 난방 지원을 받았지만 전기요금이 체납됐거나 난방 연료가 부족한 경우 일회성 긴급 난방 지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이 로스앤젤레스 마이크로소프트 시어터에서 열린 2021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에서 최고 영예인 올해의 아티스트를 포함해 페이버릿 탑 듀오 그룹, 페이버릿 팝송 부문에서 3관왕에 오르는 대기록을 썼습니다. 1974년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가 생긴 이래 아시아 가수가 올해의 아티스트 상을 받은 것은 처음입니다. 방탄소년단이 올해 아티스트 후보에 오른 것부터 아시아 가수 최초였습니다. 이 부문에는 AMA 역대 최다 수상자인 테일러 스위프트를 비롯해 위켄드, 아리아나 그란데, 드레이크, 올리비아 로드리고가 후보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룹은 방탄소년단이 유일했습니다.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는 그래미 어워즈, 빌보드 뮤직 어워즈와 함께 미국 3대 대중음악 시상식으로 손꼽힙니다. 판매량, 방송 횟수 등을 기준으로 수여하는데 대중투표도 반영하기 때문에 수상 결과를 통해 아티스트의 대중적인 인기와 팬덤의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시상식이기도 합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 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